40대에 은퇴를 결심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순자산 10억,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와 여유로움을 기대하며 은퇴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립감과 무력감, 그리고 정체된 일상에 부딪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40대에 은퇴하고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졌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40대 은퇴? 순자산 10억인데도 찾아온 은퇴 후 비참한 현실. 40대에 은퇴를 결심한 사람들은 종종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운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오르죠.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은퇴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자산 10억이 있다고 해도 은퇴 후에 찾아오는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 후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버리는데 그 이면에는 은퇴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무기력함이나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감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죠. 사례 1. 은퇴 후의 외로움과 무력감.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4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42살에 회사 생활을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퇴를 부러워했지만 김 씨는 은퇴 후 6개월 만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외로움과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일만 해왔던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적어졌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점차 적응하지 못하던 그는 결국 스스로도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 여유를 즐길 만한 에너지가 사라졌고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겪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은퇴를 결심할 때에는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고 정작 심리적 준비를 놓치게 되면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2. 예상보다 큰 생활비 지출. 두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45세에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하여 평화로운 농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 이미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으므로 적어도 1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나니 박 씨는 예상보다 큰 생활비 지출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했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자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은퇴 후에는 계속해서 지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식비, 생활비 등 지속적인 지출이 그를 압박했죠. 특히 예상보다 빠른 경제적 변화를 느끼면서 그는 급기야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은퇴 전부터 더 현실적인 예산 관리와 노후 자금을 세밀하게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생활비 지출 관리도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은 박 씨는 이제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며 지출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새로운 목표와 취미 찾기.
세 번째 사례는 김영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훈 씨는 40대 초반에 은퇴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거나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목표 상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훈 씨는 결국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죠. 영훈 씨는 이제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의 일에서 벗어나 더 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종종 은퇴를 경제적 여유와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사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와 생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 씨, 박 씨, 영훈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 맞이하는 현실은 예상보다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목표 설정, 사회적 연결망 유지, 그리고 생활비 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40대에 은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맞이하는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경제적 준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0대 은퇴, 순자산 10억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은퇴 후 비참한 현실. 40대의 은퇴를 결심한 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일 것입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라면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10억이라는 자산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은퇴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순자산 10억을 가진 이들이 겪은 은퇴 후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보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은퇴 후의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은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김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40대 초반에 은퇴하여 순자산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고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고 그가 평소 즐기던 취미나 활동은 점차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경제적 자산만이었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는 결국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회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시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지속적인 지출이 문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 관리에 집중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출 관리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박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45세에 은퇴한 후 제주도로 이주하여 농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자산 10억 원을 모은 상태에서 은퇴를 했고 매월 지출할 금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그는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에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새로 장만하는 비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상하지 못했죠. 특히 건강보험료나 고정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빨리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의 지출을 대충 계산하고 준비한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계획적인 지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죠. 은퇴를 준비할 때 자산의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지출 패턴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해도 그 자산이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박 씨처럼 은퇴 후의 지출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채 생활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제적 불안정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점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 관리와 자산 보호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박 씨는 결국 다시 일을 찾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때서야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가 단지 자산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비 예측과 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은퇴 후 정신적 충족감을 찾는 법.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정신적인 충족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훈 씨 가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훈 씨는 40대 초반에 은퇴 후 처음에는 자유로운 삶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던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목표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원봉사활동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점차 사회적 기여와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깨달은 점은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지 직장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영훈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은퇴를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사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김 씨, 박 씨, 김영훈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준비, 시간 관리, 지속적인 목표 설정 등이 모두 잘 이루어져야만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립감과 외로움, 경제적 불안정성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할 때는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 목표 설정, 생활비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퇴를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다니고 나는 마트 알바를 알아봐야 할까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60대 남성의 하소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본인은 1963년생,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3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은 고작 48만 원. 반면 대학 동기로 은행에 다녔던 친구는 매달 13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며 손주들 장난감 사주는 게 일상이랍니다.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한가요? 이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연금 4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도 안 돼요. 지금 알바 아니면 굶어요. 이처럼 60년대생, 특히 국민연금 1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지금 거대한 연금 격차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는 단지 우연이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 우리가 젊었을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60년대생은 국민연금 격차 세대가 되었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1960년대생은 20살 혹은 그 이상이 된 후에야 이 제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 연도부터 소득과 직장 형태에 따른 가입 여부가 갈렸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근무자 1988년 제도 시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 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고 연봉이 높아 산정기준 소득도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일용직자 영업자 가입이 늦거나 아예 가입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납부 기간도 짧고 금액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60년 대생인데도 연금액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연금 격차를 실감하게 만든 세 가지 사례. 사례 1. 월급날 사라진 사람 1961년생 자영업자 출신 박씨. 박씨는 30년 가까이 시내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바쁘게 일했고 세금도 냈지만 국민연금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50대 후반에야 지역가입자로 가입했고 총 납입 기간은 9년 남짓? 지금 그가 받는 연금은 월 27만 원, 월세 4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결국 노점에서 어묵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던데 나는 연금이 가스비도 안 되네요. 사례 2. 국민연금이 3배 차이 1964년생 대기업 퇴직자 김씨. 김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30년을 일했고 국민연금 납입도 꾸준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높아 연금 산정 기준이 높았고 퇴직 후 지금 받는 연금은 월 128만 원. 본인도 놀랍니다. 같은 또래인데 자영업하던 친구는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알바를 알아보고 나는 손주 용돈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민연금도 결국 소득이 높고 안정된 직장 다닌 사람이 이익 보는 제도예요. 사례 3. 가사노동 30년, 연금은 영원 1962년생 전업주부 최씨. 최씨는 1985년 결혼 후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본인은 한 번도 가입한 적 없고 임의 가입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이름으로는 연금 수령이 없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받는 연금 95만 원으로 둘이 살아야 하죠.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겁나요. 연금이 우리 둘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3가지 실천법.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적극 활용하자. 현재 소득이 없어도 60세 전이라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60세를 넘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월 9만 원 이상만 내도 추후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꼭 확인하자. 노후 소득이 적다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도 꼭 체크하세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으로 일정 부분 보완 가능합니다. 지금은 최대 월 4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소득원 만들기. 작은 배당금, 월세 수입, 알바라도 좋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기반일 뿐 유일한 소득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60대 이후 삶의 자유도를 높여줍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이 겪는 불공평, 당신 탓 아닙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연금 격차에 상처받고 자책합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렇다.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당시의 제도적 한계, 정보의 부재, 일자리 형태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되려면 지금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 외의 노후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하죠? 60년 대생 연금 격차, 알고 보면 구조적 문제다. 2025년 현재 1960년 대생은 모두 60세를 넘긴 국민연금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노후 현실은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월 1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반면 어떤 이는 3,0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제도적 구조와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60년 대생이 처한 국민연금 현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짚어본 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 1세대 왜 격차가 발생했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만 20세를 넘긴 1960년 대생은 제도 시행 초기에 연금 납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첫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의무 적용되는 대상은 직장 가입자에 한정되었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주부 등은 가입 자체가 늦거나 불완전했습니다. 주요 원인 정리. 가입 시기의 차이. 제도 도입 당시 청년층은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따라 가입 시기가 갈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닌 사람은 즉시 가입, 반면 자영업자나 일용직은 수년 뒤에야 지역 가입 형태로 시작.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이. 연금 수령액은 납입 기간뿐 아니라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20년을 납입했더라도 고소득 직장인은 높은 연금, 저소득 자영업자는 낮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입 공백의 존재. 육아,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연금 납입에 공백이 생긴 이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많으면 월 수령액이 급감하게 됩니다. 실제 격차 사례로 본 구조적 문제. 사례 1. 대기업 퇴직자 김모 씨, 1964년생. 국민연금 납입 기간 27년. 평균 소득 월액 370만 원. 수령 중인 연금 월 약 122만 원. 특징 납입 공백이 없고 고소득 기반의 안정적 직장. 사례 2. 자영업 경험자 박모 씨, 1962년생. 국민연금 납입 기간 8년 지역가입. 평균 소득 월액 약 120만 원. 수령 예정 연금 월 약 31만 원. 특징 창업 실패와 납입 유예 기간이 많아 수급액 극히 낮음. 사례 3. 전업주부 최모 씨, 1961년생. 본인 명의 연금 없음. 배우자 연금 의존. 특징 국민연금 사각지대였던 여성 가사 노동자 전형. 이처럼 같은 세대, 비슷한 나이임에도 연금 격차가 34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아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전문가들은 다음에 3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성화.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입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납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습니다. 기초연금과의 연계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원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가 필요합니다. 경력 단절 자주부 대상 연금 보완책 도입. 전업주부, 비정규직 여성 등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입자에 한해 일정 수준의 연금 분할 제도 확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년 대생이 지금 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전략. 지금이라도 임의 가입을 고려하라.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가능. 최소 납입 기준으로도
추후 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 조건 사전 확인. 재산, 소득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64세 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 필요. 연금 외 소득 구조 만들기. 자금 배당 수익, 임대 수입,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통한 다원적 소득 구조 필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반일 뿐 노후 자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됨. 결론 가난한 노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국민연금 격차는 단지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출발 시기, 당시의 노동 환경, 정보 접근성의 차이, 사회적 성 역할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도 보완과 개인의 능동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60년 대생은 단지 국민연금의 첫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연금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세대입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고정 지출만 남았을 때입니다. 그동안의 저축과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만 가고 어느새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렇게 줄어드는 재산을 보며 매달 생존의 고민을 반복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하는 대안이 바로 해외 이민입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민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문화와 환경이 나에게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맞는 해외 은퇴 천국 TOP5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해외 은퇴 천국 TOP5와 그 이유. 1. 태국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는 은퇴자들에게 천국으로 불릴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생활비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세, 음식, 교통비가 모두 저렴하며 100만 원의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 따뜻한 날씨, 건강에 좋은 열대 과일, 그리고 국제적 커뮤니티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60대 초반의 박씨 부부는 치앙마이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팔고 치앙마이에서 월세로 훨씬 큰 주택을 빌려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죠. 남편은 매일 골프를 치고 부인은 요가와 시장 투어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2.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은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영어 사용이 가능해 생활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생활비 한국 대비 4,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의료 서비스 선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건강 관리에 유리합니다. 사례 2.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김 씨는 조호바루에 정착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늘어난 병원비 걱정을 줄이고 싶었던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 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3.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친근한 문화 필리핀 사람들의 따뜻한 성격과 환대가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주거비용 해변 근처에서 한국 아파트 월세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례 3. 서울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정 씨는 세부로 이주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낚시를 즐기며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소소하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 은퇴의 핵심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 위의 사례들은 모두 해외 은퇴에 성공한 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아무리 생활비가 저렴해도
초기 정착 비용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 나이 들수록 의료 서비스와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빈털터리 인생을 피하는 방법.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은퇴는 무작정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처럼 생활비가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빈털터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고 자신에게 맞는 해외 은퇴지를 고민해 보세요. 선택이 곧 미래를 결정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았다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 정말 정답일까?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과 팁. 들어가는 말꿈 같은 해외 은퇴, 하지만 현실은? 은퇴 후 해외 이민이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원의 이미지만 보고 무작정 이민을 결정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 이상의 도전과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이민이 정말로 은퇴 후 삶의 정답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과 함께 성공적인 해외 이민을 위한 전문가 팁을 공유하려 합니다. 해외 이민에 숨겨진 현실 예산,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예산 문제 생각보다 높아지는 초기 비용 해외 이민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착 초기 비용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도 처음에는 칩 계약금, 비자 발급비, 그리고 비자 갱신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한국에서 익숙했던 제품이나 음식들을 찾게 되면 그 비용은 예상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서 은퇴 후 태국으로 이민한 박모 씨는 처음 6개월 동안 예상했던 예산의 2배를 지출했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뿐 아니라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구매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상 살다 보니 여기서도 돈 쓸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 한국 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강 문제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중요합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의료비가 저렴하지만 모든 병원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한국처럼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 팁. 해외 이민을 계획할 때는 해당 국가의 주요 병원과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건강보험이나 해외 의료비를 커버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말레이시아로 이민한 김 씨 부부는 처음에 저렴한 의료비에 만족했지만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때 전문 병원을 찾기 어려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1,0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외로움과 고립감의 문제. 해외 이민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관계를 쌓아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문가 팁. 현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특히 국제적인 은퇴자 커뮤니티나 동포 모임에 참여하면 적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같은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실제 사례. 필리핀 세부로 이민한 정모 씨는 현지 사람들이 친절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했다며 동포 모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향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이민의 성공 전략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적응 기간을 설정하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험적으로 살아보세요. 단기 비자로 현지 생활을 경험한 뒤 자신에게 정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워라. 초기 정착 비용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비상금을 준비하고 한국의 자산 일부를 남겨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라.
해외 이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핵심입니다. 결론, 해외 이민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 은퇴 후 해외 이민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이민을 통해 얻는 혜택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두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묻고 답해보세요. 나는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가? 그 답이 분명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새로운 시작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준비한 만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퇴사하면 좀 쉬어야지. 이제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껏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지.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50대 중후반, 정년이 가까워지거나 권고사직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는 이들은 이제 인생 이막이다라는 희망 섞인 말로 자신을 다독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사한 다음날 아침 시계를 보며 출근 준비하던 습관이 멈추고 조용한 집 안에서 무언가 꺼진 듯한 느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그리고 이 허탈함과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깊이 찾아옵니다. 50대에 맞이하는 퇴사는 단순히 회사에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간 쌓아온 정체성의 해체이자 소득의 중단이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분리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퇴사 이후 아무 준비 없이 맞은 50대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왜 퇴사 준비가 심리적, 경제적, 생활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통장 잔고만 보면 숨이 턱 막혔어요. 56세 전직 건설회사 부장. 김 부장은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고 말단 사원에서 부장까지 올랐죠. 하지만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예정보다 4년 빨리 퇴직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앉아 있자니 하루가 너무 길고 쓸 돈은 많고 벌이는 없고 처음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는데 2달 만에 카드값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월급이 끊기자 지출은 2~3배 더 민감하게 느껴졌고 통장에 있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불안감은 폭발했습니다. 퇴직금이 많다고 안심한 그는 수입 대체 계획 없이 소비만 유지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례 2.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한 날이 많았어요. 58세 전직 IT 기획자. 박 과장은 회사에서 항상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회의도 많았고 점심은 동료들과 같이 먹었죠. 하지만 퇴사 후 갑자기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일하는 중이라 낮에 연락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퇴사한 다음날 아내도 출근하고 나니 혼자 남겨졌더라고요. TV만 틀어놓고 앉아 있는데 그 정적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랄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게 되는 날이 많았죠. 은퇴 후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직장이라는 네트워크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있던 위치, 가치, 쓰임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준비 없는 퇴사는 이런 감정적 낙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 없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죠. 사례 3. 아내와 얼굴만 마주치면 싸웠습니다. 55세, 조기 퇴사한 대기업 출신. 이 대리는 퇴사 후 부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고 나면 더 자상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짜증만 냈어요. 괜히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고 결국 몇 달은 말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생활 패턴은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따로 일하던 부부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대리는 퇴직 전 미리 부부간 역할 분담이나 생활 루틴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전에 최소한 2년은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모은 자산이 있다고 해도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불안은 커집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임대수익, 파트타임 수입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퇴직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고립은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가족과의 재설정을 사전에 시도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의 생활 패턴에 대해 아내와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의 재배분, 공간의 활용, 집안 내 역할 조정을 퇴직 전부터 조금씩 실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혹은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절벽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정체성, 생활습관, 감정관리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하는 시점이니까요. 퇴사한 다음 날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만은 미리 그날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다음 날 세상이 무너졌다. 50대의 충격 고백. 퇴직 후 충격을 피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서론 퇴사 후 진짜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다.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이 직장에서 중간 이상 위치에 올라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 경제적 책임이 조금은 줄어드는 시점이죠. 이때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예정된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의외로 해방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많은 중장년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보다도 심리적 공허감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직, 역할, 소속이 사라진다는 것.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퇴직 후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산 준비를 넘어 심리적, 생활적, 사회적 설계까지 필요합니다. 1. 경제적 준비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퇴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 대부분을 소진합니다. 문제는 소비 수준은 유지되는데 수입이 갑자기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부터 현금 흐름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임대수익,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등. 단순히 목돈을 쌓기보다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불안감을 줄입니다. 금융 설계사들은 퇴직 전 최소 2년부터 가계부를 통해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계획할 것을 권합니다. 사례 인용. 김모 씨 56세 전 건설회사 부장은 퇴직금이 많아 안심했지만 별다른 대체 수입 없이 2달 만에 소비 패턴이 유지되지 않아 불안해졌고 결국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심리적 준비 정체성 공백을 메울 새로운 역할을 찾아라. 직장인은 퇴직과 동시에 누구의 부장, 무슨 회사의 차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이 끊긴 중년 남성들은 고립감과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부터 취미나 관심사를 넓혀야 합니다. 독서, 글쓰기,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운동 등 나만의 세계를 꾸릴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소모임, 동호회, 평생교육 등에 참여하세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년 상담, 후배 멘토링 등. 사례 인용. 박모 씨 58세 전 IT 기획자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남겨졌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끊기면서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 생활적 준비 가족과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부부 갈등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과 갑자기 늘어난 마주침이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남편 입장에선 나도 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생활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가족과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분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내 역할 조정을 사전에 논의해 소소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인용. 이모 씨 55세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아내가 반겨줬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작은 일에도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생활 스케줄을 다시 조율하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퇴직 후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퇴직 전 3년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소득의 설계, 정체성의 설계, 인간관계와 가족 생활의 설계까지. 퇴사 이후 삶의 질은 퇴직 전 준비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당신의 퇴직이 충격이 아닌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세요. 퇴사한 다음 날 무너지는 대신 웃을 수 있도록.